안녕하세요.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의 알찬 과학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마장중학교 과학교사 시미쌤이라고 합니다. 이번 첫 강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바로 과학교육에서 메타인지를 고려하며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메타인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메타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학습해보고 선생님의 수업 발달을 위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는요, 요즘에 나온 최신의 교육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 아주 오래전, 즉 고대 시대부터 잘 알려진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예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많은 학자들은요, 메타인지를 자기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인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현상을 지각하는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메타인지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모니터링이라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은요,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데요. 메타인지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컨트롤 전략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 후에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할지 혹은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타인지 두 전략은 특히 학생의 학습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요, 메타인지를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활용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험자는요, 생물학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총 12개의 생물학 단어가 적힌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포벽, 진핵세포, 온핵세포, 미토콘드리아 등의 필수 생물학 용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미토콘드리아,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시지 모양의 알갱이로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카드는요, 단순히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미까지 포함된 다소 복잡한 구조의 카드였어요. 잠시 후 실험자는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카드에 적힌 단어를 제대로 암기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조금, 많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음에 하나 선택해서 자신의 상태를 직접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학생들에게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은 공부 시간을 줬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실험자에게 이 공부를 위해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착각이었죠. 실험자는 학생들이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줬지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생, 즉 모니터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학생은 당연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시간이 남았음에도 일찍 끝내버렸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메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했거나 미리 학습시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교육에서 이런 메타인지는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는 학교 현장에서 과학은 먼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아이들은요,
과학을 어려워하거나 혹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실험 같은 신기하고 놀라움을 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진심으로 그 원리와 법칙을 차근차근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의 개념을 서술하는 언어 그 자체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개념이나 원리가 도출되기 위해서 꽤 많은 논리적 과정이 소모가 됩니다. 또한 과학 지식은 수학과 달리 예외 없이 완전히 딱딱 떨어질 수 없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칙과 원리를 인지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지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애들에게 그저 선생님이 차분하게 잘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이해 가지? 라는 방법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이러한 설명은 선생님의 논리적인 이해 그 과정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 안에서 그 지식들이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재고조해준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고 학습하는 경험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하고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지식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내가 그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돕기 위해서는요, 수업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컨트롤 전략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수업 중간중간과 실험 수업 맥락에서 이러한 전략을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더 나은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첫 번째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현재 이해 정도는 5점 중에 몇 점이야? 만약 5점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어떻게 궁금한 점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 라고 적을 수 있고요. 혹은 실험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실험 목표, 예를 들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탐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기구, 압력계, 주사기는 왜 필요할까? 라는 것을 한번 모니터링 해본다던가 혹은 선생님이 압력계로 4번의 측정값을 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탐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측정값의 관점을 한번 상기해 보거나 혹은 우리가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염두에 보는 방법이 있죠. 사실 이런 것이 모두 실험의 변인을 한번 짚어보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처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고려해야 되는 과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암기하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암기 이상으로 우리가 학교 과학에서 배워야 되는 것 자체는 그 논리와 또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1회차 강의로 과학교육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메타인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는 컨트롤과 모니터링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정말 잘 활용하는 학생과 그렇지는 않은 학생의 차이를 보여주는 미토콘드리아 단어카드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에서 메타인지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험 수업이나 이론 수업에서 꼭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선생님들의 알찬 과학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마장중학교 교사 정혜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